창업 대비해서 폐업 비율을 계산하면 80%가 넘고, 근데 그거는 10개 창업하면 8개가 닫아요. 그래서 카페 창업보다 공간 대여 사업이 좀 더 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낫다 안 낫다 보다는 일단 좀 덩치가 작아서 실패 확률이 우리도 80, 거기도 80이라고 했을 때 손해율이 좀 작은 편인 거고, 어차피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오피스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어차피 나갈 돈이었단 말이에요. 월세가 어차피 이자가 나갈 돈이었으니까 잘 쓰는 걸로도 조금 안전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게들이 망하면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장소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파티룸이나 뭐랑 많이 생기잖아요.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빨개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들면 적은 돈으로 좀 고급화 시킬 수 있고, 500만 원으로 창업한 파티룸도 있고 막 엉망진창인 파티룸들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2, 3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파티룸을 만들면 정말 멋진 공간이 생기니까. 물론 우리도 같은 확률에 놓여 있고 같은 위기에 놓여 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발목 끼지 않으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고, 무인이라 인력 관리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없고, 계속 물가 오르는데 이 원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오히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의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수준 또 올라가니까,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리스크는 조금 덜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정도? 이미 레드오션인 그런 상가 창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망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 그 시설을 우리가 대체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우린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들 수만큼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띄지 않게 2층, 3층에도 올라가 있고, 거기는 1층, 2층에 있는 곳들이고 번화가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사실 그 한 블럭 뒤편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레드오션이 돼가는 중인데, 우리도 오히려 진짜 원래 1층에 편의점에 있던 곳에 2층에 뭐죠 치킨집이 있던 곳에 이렇게 조금 밝은 곳으로 파티 스터디가 생기면 좋겠고, 음지에 있는 공간 대여 사업들은 모수에 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양지에 있는 파티룸은 아직 블루오션이다. 물론 음지에 있는 파티룸들이 저렴하고 또 음지에 있다 보니까 막 더 자유롭게 놀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더 자유롭겠어요. 충분히 1, 2층에서도 자유롭게 놀 수 있다. 블라인드 치고 무섭지 않게. 양지에 있는 파티룸 많지 않아요. 그 기본 정도의 어떤 수준의 품질을 유지한 파티룸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시장은 아직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에는 뭐 우리가 치킨집도 그랬고 그랬듯이 실패했을 때 충격은 더 크겠지만, 시작할 때 더 멋지고 더 투명하고 좀 더 안전한 공간에 이 멀티룸들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만큼 자영업이 힘든데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약간 다른 측면일 수 있는데, 치킨집이나 뭐 이런 거에 보다 창업 비용이 한 예를 들면 5분의 1, 4분의 1이면 4분의 1로 첫 번째 공간 대여를 시작하고 성공했을 때 두 번째까지 성공했을 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좀 실패했으면 네 번째는 좀 빨리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잘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으면. 그럼 새로운 네 번째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확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무인 사업이니까 한 매장당 예를 들면 200만 원씩의 수익을 내는 매장을 5개 세팅하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인력 관리 없이. 물론 청소는 해야겠죠, 장사가 잘 되면. 또 12월 같은 때는 정신 없겠죠. 매출은 더 많을 거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공한 매장을 기반으로, 아니면 더 성공할 매장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입지를 선택해서 확장하는 장점이 있고, 그랬을 때 그냥 하나를 차려놓고 5년 뒤까지 뭐 초기 투자 비용을 뽑겠다고 발목 껴서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우리는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그 일을 하면서 매장 하나의 성과를 보면서, 원래 5개를 창업할 돈을 갖고 있더라도 2개를 동시에 차려서 둘 중에 하나가 잘 되는 성과를 보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한다든지,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의 묘가, 성장의 계획이 유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을 올인하는 것에서 리스크 줄일 수 있고, 인건비의 면에서 고정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스위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식당이 줄어들면 또 식당들이 일찍 닫잖아요. 식당들이 일찍 닫는다. 식당이 줄어들었다. 커피숍이 줄어들었다. 이 장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대체 장소가 분명히 필요하고, 좀 더 밝은 곳에, 예를 들면 예전에 멋진 카페가 있던 곳에 파티 앤 스터디가 생긴다든지 공간 대여가 생기면 배달 포장 음식 같은 거 갖고 와서, 그럼 식당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는 식당이, 프라이빗한 식당이 된단 말이에요, 공간 대여가.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용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미래를 해석할 수 있고 그 5분의 1 비용으로 창업하면서 업황에 상호작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잖아요. 유연하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더 편한 거 아닌가. 실제 뭐 배달 포장이 워낙 잘 돼서 회의하고 워크숍 하다가 도시락 싸갖고 와서 도시락까지 딱 먹고 가세요. 여기서 회의하고 식당 예약 잡았나? 하면서 여기 돌아다녔다가 다음엔 노래방 가야지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사이에 참여 인원들 빠지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 더 취하고 사람들 그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오히려 이게 모여 있으니까 술도 과하게 안 먹고 술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연말에나 좀 파티하시면서 와인 멋있게 이런 것들은 있지만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충분히 대화하면서도 이동 시간 다 빼고도 이른 기가가 가능한 거죠. 이 파텐 스터디를 운영하시는 이 분들하고 함께 커뮤니티를 좀 잘 갖추어 놨다고 좀 들었거든요. 매장이 막 20 몇 개, 이제 30개 가까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내 매장을 홍보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실험 매장들은 다 임대 기간 끝나자마자 다 정리했고 파틴 스터디를 확장하는 모델로 가면서 일단 매장에 새로운 매장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어깨가 무겁고 내 매장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한 일이고 이렇게 돼버리면서 저는 접었죠. 제 진짜 매장들은. 직접 운영하시는 그래서 나중에나 더 이상 파틴 스터디를 늘리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나 우리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안정을 많이 찾았을 때 그때 나도 매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